저는 이 문제 보면서 가슴이 움츠러져.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사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는 밸런스 게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면은 저것이 그렇고, 아빠를 선택하자니 엄마가 울고 엄마를 선택하자니 아빠가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을 선택할 수는 없고 한 가지를 선택해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우리 선택 시간이 왔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리고 위렌 버핏과 이재용 회장과의 한 끼 식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연예인, 가수, 유튜버 최애와 한 끼 식사를 할 것인가. 야, 이쪽도 장장하고 저쪽도 쟁쟁하고, 야, 세계적인 사람과 또 유튜브 연예인들 선택.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원래는 이 일론 머스크나 워렌 버핏, 이재용 같은 이런 부자들, 대기업 CEO들과의 한 끼 식사를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랑 얘기 들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뭐 팁이라든지 삶의 지혜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식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앞으로 뭐 미래 기술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들어도 제가 크게 적용되고 바뀔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연예인이나 가수, 유튜버 혹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 끼 식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냥 어쨌든 이거는 감정도 남고 사진도 남고 뭘 얻어가진 못하더라도 그냥 어쨌든 유명한 연예인들, 뭐 가수,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한 끼 식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만 하나가 더 있다면 가족과 한 끼 식사를 할 것인가 하면 저는 가족과 한 끼 식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없어요. 가족은 식사를 자주 하잖아요. 물론. 근데 저 두 부류보다는 가족이 더 좋습니다. 왜냐? 저만의 특색 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끼 식사를 먹을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떠나서 분위기가 좋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은 그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모여서 기분 좋고 화기애애하게 먹으면 거기에서 또 음식까지 또 좋다고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천상 아주 끝내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일론 머스크와 위렌 버핏, 이재용 회장과 식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몸이 굳어질 것 같습니다. 왜 굳어지는가? 아까 한희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 뭐 경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또 음식을 칼로 쓸든지 뭐 포크로 찍든지 이렇게 먹으려면 또 먹는데 들어야 되고, 이거 그러면 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강연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연예인, 가수, 유튜버 최애와 함께하는 식사. 결국 이거는 그냥 저는 밥 먹으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유머적으로 웃기면은 한 귀로 듣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흘러들으면 되는데, 뭐 유튜브나 가수나 노래 부르든지 재미있는 코믹 얘기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가볍게 듣고서 밥을 그나마나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그냥 그분은 재밌게 얘기하라고 하고 저는 밥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라는 것은 아주 분위기가 좋게 맛있게 신나게 먹는데 집중해야지, 듣는데 쳐다보는데 생각하는데 집중하는데 저는 아주 그 음식을 먹기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세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변형해서 식사 대신 그러면 차 한 잔 한다고 하면요? 차 한 잔? 그러면은 차 한 잔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 위렌 버핏, 이재용 회장, 우선 만나는 자체가 영광이겠죠. 영광이고, 또 연예인들도 가수, 유튜버들도 다 영광입니다. 영광인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 마시는데 너무 불편하고 심각하고 그러는 것은
차라리 냉수 마시는 게 낫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과 좀 편안하게 차도 편안하게 마시고 음식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좋은 거지. 거기 차라리 만약에 심각하고 뭐 어떤 지식을 듣고 그럴 것 같으면은 좀 그냥 그런 장소는 세미나실이니까 그런 데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문제 이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매일마다 랜덤으로 얼굴이 바뀌는 능력 혹은 매일마다 랜덤으로 몸이 바뀌는 능력. 매일마다요? 하루에 한 번씩이요? 네. 그 한국 영화 중에서 뷰티풀 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주인공이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랑 몸 전체가 다 바뀌어 있어요. 어떤 날 할머니, 어떤 날은 아기, 아저씨, 뭐 모습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얼굴만 이렇게 바뀌고 아니면 몸만 이렇게 바뀌는 거. 저는 몸만 바뀌는 거로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얼굴이 바뀌면은 매일 다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얼굴은 그 얼굴인데 몸이 바뀌면 다른 역할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얼굴이 바뀌면 할머니가 되면 아이고 하고 할아버지면 에이 되고 그 계속해서 아마 이런 것은 제가 투석을 할 때 어떤 내일의 희망이 없는 그 모습 속에 살아온 것이 어떤 밑바탕에 깔리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내일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얼굴은 같은 할아버지더라도 몸은 다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할머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지 자고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되고 자고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기가 되고 그거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고 어떤 급변하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 좀 이렇게 잔잔하게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해서 매일 몸이 바뀌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몸이 바뀌면은 또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얼굴은 청년인데 이 몸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일하려면 힘들고. 근데 이런 얼굴은 아빠 얼굴 그대로인 거죠. 얼굴은. 그러면은 이 몸이 여자로 바뀔 수도 있나? 네, 그렇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미스 코리아가 될 수도 있고. 미스 코리아가 됐어. 다음날 마동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괜찮을 수 있겠는데 상대방이 보는 사람이 이상하겠는데. 그래도 아마 이 몸이 바뀌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큰 여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게끔. 그래도 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는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뭔가 얼굴이 바뀌면은 사회생활이 당장 힘들겠다 이 생각을 크게 못했던 게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난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얼굴을 바뀌는 걸 선택을 했어요. 약간 얼굴이 바뀌면은 이제 매일마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운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알겠죠. 그렇죠.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 다양한 삶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 사회에서 얼굴로 보는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바뀌면은 매일 다양한 삶 대신 이제 문제는 뭐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죠. 당장 신분증 검사할 때 얼굴이 다르고 그러면 되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좀 재밌게 이 얼굴 저 얼굴로 살면서 다른 인생 그리고 다른 대우를 받아보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한이주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아들은 세상의 급변화 속에서 어딘지 좀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발력이라든지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모험심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좀 급변화보다는 그냥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쪽을 안전빵 모험심 그렇게 생각이 되지네요. 그러면 다음 문제는 다음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성우 같은 목소리를 갖기와 가수 같은 노래 실력을 갖기 목소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수 같은 노래 실력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럼 노래 잘하면 목소리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화할 때는 좀 이상한 소리 나고 목소리 좀 달라지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평범한 목소리를 가진 대신 원래대로 목소리 갖는 대신 노래가 엄청 잘 부르고 너 가수 같은 노래 실력 갖는 거고 성우 같은 목소리 갖는 건 평상시도 성우 같은 목소리를 말하는 거고 노래 실력 그냥 평상시 그대로인 거고 그런 거죠. 저는 그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러움도 갖고 악기도 많이 부러움을 가져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이 악기가 뒤에 백음악이 이렇게 이 옆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노래 참 잘한다. 근데 심지어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뒤에 어떤 아무 악기도 없이 생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야 진짜 노래 잘하네. 그게 느껴질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나도 정말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늘 마음속에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근데 그렇다면 뭐 성우 같은 목소리보다 당연히 가수 같은 노래 실력 갖는 것을 선택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우 같은 목소리를 갖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누군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랬을 때 그 한마디에 뿅 가잖아요. 목소리가 쫙 안녕하세요. 그랬을 때 딱 그런데 처음 만나가지고 그래서 좀 어쨌든 거리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목소리를 한번 딱 잡아놓으면은 물론 이제 목소리를 딱 잡고 성우 같은 목소리를 잡고 그 다음에 노래를 쫙 하면 더 좋겠죠. 이제 한 가지만 선택을 하면 우선 첫 관문이 그래서 어느 집에 가보려면 그 집의 현관을 보면은 그 집을 알 수 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화장실을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처럼 딱 만났을 때 목소리를 쫙, 안녕하십니까? 딱 했을 때 그 목소리 한번 갖고 싶네요. 성우 같은 목소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먼저 얘기하고서 결정을 말씀드릴게요. 성우 같은 목소리 갖기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게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걸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외형이거든요. 얼굴, 뭐 그쵸. 몸매 이런 그 다음에 보이는 게 가장 큰 비중을 또 차지하는 게 목소리거든요. 맞아요, 목소리. 근데 이 두 가지 외적이 굉장히 큰데 얼굴이나 뭐 몸매가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목소리가 좀 또 그게 또 맞아요. 끌리거든요. 또 반대로 목소리가 좀 별로더라도 얼굴이랑 몸매가 좋으면은 또 거기에 끌리는 거고 사람이 그 어느 한쪽만 가지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좀 목소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점수를 많이 쳐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좋은 사람이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우 같은 목소리를 가지면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한테 이 사람 목소리 좋다. 그리고 별 얘기 안 해도 신뢰감을 주고.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에 대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가수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평생의 꿈이 저도 비슷한데 어디 가서 노래 한번 좀 잘 불러보고 싶다. 그게 제 소원이고 아직까지도 계속 그 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수 같은 노래 실력을 가지면은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동성임에도 진짜 뭔가 여자들이 왜 이 남자들 노래 잘 부르면 끌리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예전에 그 보컬 레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노래 이 곡을 한번 불러준다고 이렇게 쫙 한번 불러줬는데 이 가수들 아무리 쟁쟁하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막 이런 유튜브 영상 봐도 못 느꼈던 감정이 실제 바로 눈앞에서 부르면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와,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노래 들으면 뿅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친구 중에서 좀 뭐랄까 키도 작고 남자인데 키도 작고 되게 애기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노래를 엄청 잘 부르거든요. 근데 딱 듣는 순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 노래 부르는 거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주는 힘이 정말 크구나.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디 처음 가는 자리에서 막 그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뭐 삶이 뮤지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딱 노래 불러주기 전까지는 아무 이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불러줬을 때는 그게 크긴 하겠지만 그리고 약간 그것도 좀 뭐랄까 좀 이제 그게 평범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노래 잘 부르는 것도 잘 부르는 맞아 잘 부르긴 잘 부르더라. 약간 이런 느낌을 가는 것 같고 목소리 좋은 거는 식상하지? 좀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동네에 예전에 어떤 마트 하시는 그 사장님이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완전 성우 같은 목소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항상 그 얘기해요. 저기 사장님 목소리 되게 좋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저도 성우 같은 목소리를 고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수 같은 목소리는 보여줄 기회가 좀 적어요. 특별히 어디 노래방 가지 않는 이상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오늘 밥도 먹었으니까 노래 한 곡 좀 뽑을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우 같은 목소리 갖기 골랐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제 아들 성우 같다 목소리 참 좋다 이렇게 많이 칭찬을 받잖아요. 제가 이제 덤으로 얘기해보면 저도 옛날에 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오면 여기 오면 아버지 어디 계시냐? 지가 아버지인데요. 그런 적도 있었고 이제 목소리 참 좋다는 소리 들었고 그랬는데
예, 뭐 변명 같지만 제가 턱 수술하고 나서부터 제 나름대로 목소리가 옛날에 참 좋았는데 이런 소리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목소리가 참 좋은 게 한번 처음에 낯서는 사람하고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친근감이 가잖아요. 왠지 모르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 같고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고 근데 처음 만나지고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저 사람 뭐야? 왜래? 뭐 이러잖아요. 한번 쫙 목소리 쫙 하면 예 그래요. 이러지. 목소리 좋은 목소리 네. 좋죠. 네. 그럼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어때요? 성우 같은 목소리를 갖는데 네. 대신 여자 성우 같은 목소리인 거고요. 대신 노래 부를 때는 평상시 남자 목소리인 거고 가수 같은 노래 실력을 갖는데 여자 가수 같은 노래 실력을 갖는 거예요. 평상시 말할 땐 멀쩡하고. 그러면 저는 이거 고민할 거 없이 저는 두 번째예요, 무조건. 평상시 뭐 일상생활에 지장 없으니까. 네.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두 번째로 가수 같은 실력을 갖고 여자 목소리. 그러면 그냥 뭐 사람들이 장기 자랑 정도로 그쵸. 생각하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100일 동안 10번만 씻을 수고요. 100일 동안 10번 씻는 것과 하루에 10번 씻는 삶. 저는 이거 뭐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100일 동안 10번 씻는 것보다는 하루에 10번 씻는 거 저는 안 귀찮습니다.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하루에 10번이요? 요즘에도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씻는데 여름 같은 경우 더 많이 씻기도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씻는 것을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물론 그런 습관이 물론 과거에서 왔긴 왔지만은 제가 그 투석하면서 특별히 투석 환자들에게 좀 이점이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 투석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 4시간에서 5시간씩 팔에서 피를 빼가지고 투석 기계에다 4시간 반 동안 계속 돌리는 겁니다. 나가서 여과시키고 또 다시 들어오고 여과시키고 계속 저희 필터, 그 필터가 우리 가정에 쓰는 그 정수기 필터, 그게 거기에서 이렇게 혈액 투석기에서 온 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입자가 굵은 거는 다 안에 있고 가느다란 것부터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폐물이 그 필터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일을 할 적에 일주일에 이제 3번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음식을 먹고 물론 식이요법을 하지만은 투석을 3번 하면서 제대로 컨디션이 유지 안 되고 노폐물이 덜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 일과를 목욕탕에 가서 땀을 빼고 찜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분을 바깥으로 빼내는 그 일을 계속해서 투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투석하는 거 플러스 피부 바깥으로 빼내는 그 노폐물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프면서 이 아침에 매일 샤워하고 찜질하고 또 저녁 때도 하고 그것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물론 그거가 필요치 않고 이식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몸이 씻어야만 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래서 목욕하고 씻고 뭐 이래서 씻고 저래서 씻고 그래서 굉장히 씻는 것을 좋아하고 또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서너 번씩 이렇게 보통 평균 아침 저녁으로 2번 또 더우면은 3번 낮에 많이 더우면 4번 이렇게 씻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낫지 10번 씻으면 더 좋죠. 물세가 아까워서 제가 못 씻는 거지. 근데 100일 동안 10번이면은 결국에는 한 열흘에 한 번꼴 씻는 건데 저는 이 문제 보면서 100일 동안 10번 씻길 때 벌써 이 가슴이 움츠러져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게 문제가 아닌데 한 번은 옛날 북인도 쪽 바라나시 그쪽에 한 5박 6일 동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선 문화가 다르고 거기에 물이 흔치 않고 석회석이고 물도 사먹고 또 화장실도 물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목욕을 하면 먹는 물도 힘든 그런 지역으로 가서 한 5박 6일 동안 있는데 씻는다는 것을 엄두를 못 낼 정도 그런 상황 속이죠. 조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좀 이런 얘기도 들라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대변 보고 나도 이렇게 씻고 뭐 그런 성격인데 거기 가서
하루를 안 씻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막 옆에 뭐 덥고 뭐 냄새 나고 막 그 옆에 그 바라나시 그쪽에 이제 막 그 시신 냄새 막 이런 냄새 화장시키고 그런 냄새는 둘째치고 내가 몸에 못 쉬니까 내 몸에서 더 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루 동안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씻자. 그래가지고 하루 씻었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물 조금 그는 가지고 나눠서 2번 씻고 그러다 결국에는 3, 4일 지나서 그 물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루 씻는 것도 못하고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쉬는데 5박 6일 동안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그 상황에 도달하면은 그 습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살긴 사는구나. 근데 실은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인데 오늘 문제가 100일 동안 10번 씻는 거 저는 상상도 못합니다. 100일 동안 이 20번 씻는다고 해도 하고 상상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나 하루에 10번 씻으면 벌써 입가에서 얼른 이야 물세도 안 내고 이렇게 씻으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해외 나가든지 국내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물 잘 나오고 목욕 그 숙박시에서 여기 물 잘 나오잖아요. 샤워기로 물 잘 나오면 한 얼마나 씻는지 몰라요. 재밌어요. 아주 본전 2말 맞다 본전 빼고 갑니다. 이렇게 씻는 걸 좋아해죠. 그래서 당연하게 하루에 10번 씻는 거. 15번 씻으라고 해도 조금 더 과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진짜 이 밸런스 게임이 극단적이라서 양쪽 다 너무 양극화가 심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거 골라야 할 것 같아요? 아들 씻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아들도 땀 날 때는 계속 땀 내고 안 씻을 때는 아주 안 씻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오늘 제가 가끔 가다 일할 적에 오늘 일할 일 있어 작업복 갈아입고 그러면은 일을 땀 흘리고 하면 잘하는데 갑자기 외출복 입고 있다. 아빠 이거 좀 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 땀 나는 게 돼서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외국 갔을 적에 동남아 쪽에 더운 나라 가서도 어차피 그건 땀 흘리러 간 곳이니까 신나게 하고 근데 더운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들 입장에서 씻는 거 좋아하는데 하루에 10번 씻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선택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일 동안 10번 씻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지금 요즘엔 여름이라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겨울에는 어느 정도 할만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오래 안 씻어본 게 얼마더라? 한 일주일인가 안 씻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힘들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무기력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안 씻긴 했었는데 힘들죠. 일단 몸에서 자기 몸에 냄새나는 게 내 몸 냄새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내 몸 냄새나는 거 싫고 머리 기름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또 하루에 10번씩 씻으러 가면은 머리가 제가 길어서 뭐 오래 걸린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씻는 것만 해도 한 30분은 걸리잖아요. 얼마나 걸리죠? 저는 그래도 한 머리 말린 거 다 합치면은 1시간 걸리기도 하는데 한 30분에서 한 40분? 그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10번이면은 400분, 500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씻는 시간이. 그러면 너무 시간이 아까울 것 같고 그리고 하루를 뭐 씻는데 다 보내면 내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지칠 것 같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씻고 그러면 또 몇 시에 씻고 8시에 씻고 뭐 9시에 씻고 뭐 계속 이렇게 씻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100일 동안 10번 씻는 거 대신 이제 집에 에어컨 잔뜩 틀어놓고 외출 안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씻는 게 한 10분밖에 안 씻어요. 10분이게 어느 때는 물만 한번 끼얹고 그 자체만도 행복하니까. 심지어는 뭐 씻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안 씻는 건 불편하고 어디 모임 있을 때 갔을 때 겨울에 같은 경우에도 세미나실 그런 데 가면은 찬물 나오거든요. 요즘은 좀 보편적으로 뜨거운 물도 많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찬물로도 씻어요. 그냥 이 찬물이니까 아우 추워 그거를 선택할 것인가 안 씻는 걸 선택할 것인가 했을 때 아우 추워 그래도 씻습니다. 그래서 씻는 걸 워낙 좋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물이 이미 얘기했죠 인도에서 물 쫄쫄쫄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도 그거 씻어요. 아주 답답한데도 그래서 씻어요. 조금 그렇게 가죠. 그러고 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하죠.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예. 우주 정거장에서 혼자 100일 동안 지내기 대신
모든 편의시설, 음식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만 뭐 외부와 소통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일 동안 24시간 동안 단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대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막 놀고 같이 잠도 자야 되고 그런 단체 생활을 하지만 좀 궁핍하게 살아야 돼요. 대신 사람과 같이 맨날 만나서 대화하고 웃고 떠들 수 있어요. 대신 잠잘 때도 같이 있고 그런 거죠. 샤워실도 공동실에서 같이 씻어야 되고. 그런 좀 불편함은 있네. 네. 근데 우주정거장 혼자 100일 동안. 네, 100일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번 전화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주정거장 혼자 100일 동안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두 가지 선택 중에 그것보다는 24시간 동안 100일 동안 찢고 먹고 하지만은 그래서 재밌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울리다 보면 힘들고 뭐 단체하고 씻는 것도 공동생활하고 다 여러 가지가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외롭진 않잖아. 어울리고 찢고 먹고. 그래서 첫 번째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그게 하나밖에 없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그래도 궁핍하지만 단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람 냄새도 맡고 즐겁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개인 시간이 없는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물론 이제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그 혼자 우주정거장에 100일 동안 있으면서 모든 편의시설과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혼자 있을 때는 밥맛이 없고 뭐 외롭고 쓸쓸하고 불편하고 뭔가 산다는 게 그럴 것 같아. 고독감. 맛있는 거 있어도 혼자 먹는데 그게 먹어지겠어요? 처음에는 맛있다고 하지만 누구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다못해 그 빠삐용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영화들 독방 있으면 지새끼 키우고 개미 같은 거 키우고 그러잖아요. 혼자 외로우니까 그런 것처럼 꽃도 키우고 그래서 저는 24시간 동안 단체 생활하면서 궁핍하게 사는 것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100일간 24시간 동안 단체 생활하는 거. 100일간 24시간 동안. 저는 첫 번째입니다. 우주정거장에서 혼자 100일 동안 지내기. 저한테는 이거는 거의 뭐 포상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우주정거장에서 아무도 날 방해하지 않고 전화 올 때도 없고 문자 올 때도 없고 너무 저는 이 시간이 행복할 것 같아요. 100일 동안 혼자 100일 지내는 거. 거기다 모든 편의시설 있고 음식 그러면 저는 100일 동안 뭐 사람들 이런 데뭐 자기개발 한다고 하는데 뭐 자기개발도 좋긴 하지만 저는 뭐 게임도 하고 만화책 뭐 정주행도 하고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쭉 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이렇게 또 고요한 우주에서 지구를 또 한번 쳐다보면 그것만으로 저는 힐링이지 않을까. 외부와 소통은 못 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별 떨어지는 게 보일라나 모르겠지만 별 움직이는 것도 보고 외부와 교신을 못하면 외로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돌발 질문. 10년이라고 해요. 10년이요? 10년도 전 가능해요. 그래요? 네. 아마 저는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죠. 만약 상황이 그렇다면은.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도 혼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0년이고 평생이고. 그러면 더 큰 돌발 질문. 그러면은 혼자서 편의점 다 하고 우주정거장이요?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겠네. 죽음은 두려울 수 있겠죠. 죽음과 저거. 어차피 이제 저걸 평생 한다면. 혼자서 우주정거장 평생 한다. 그 개념과 죽음은 이제 꿈을 좋은 꿈으로 꿔가지고 저런 환경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죽었을 때 저기 산다고. 죽음 사후 세계가 어떨지는 모르고 이제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후 세계를 상상하는 게 좀씩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단절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랬을 때 저게 사후 세계라면은 저는 저것도 나쁘진 않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렇죠. 저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좀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더라도 단체 생활하는 게 덜 외롭고 그러면서 가끔 이제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오랜 기간 동안 10년, 10년 동안 길어진다면은 그 또한 힘들겠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그래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10년 뒤에 100억을 확정으로 받는 것과 네. 내일 1억을 무조건 받는 것. 단 이유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1억 원을 무조건 받아서 그놈을 쓰든지 뭐든지 네. 하는 거고 네. 그 다음 다 쓰고 나면 땡이고 네. 그리고 10년 뒤에는 무조건 100억을 딱 주는 거죠. 네. 네. 예, 더 이상 안 주고 100억만 딱 주고. 네. 예. 그러면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예. 이거 근데 1억은 좀 잘못된 건데 10억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10억으로?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그렇죠. 같아요. 1억 네. 너무 조금이죠. 네, 그렇죠. 좀 많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10억을 받아서 네. 10년 동안에 10배로 100억을 늘려서 네. 먹고 사는 거. 네.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10년 뒤에 100억. 지금은 이 쫄쫄이 굶다가 굶지는 않겠죠. 그냥. 네. 예, 그냥 최소한의 생활하다가 네. 10년 뒤에 100억. 완전히 터지는 거죠. 대박. 음. 그러면은 저는 10년 뒤에 100억을 확정하는 거 그거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도 모르고 네. 그리고 그 우선 또 인플레이션도 있겠고 100억이란 그 가치가 얼마만큼 있겠는가. 그리고 또 10년 뒤에 그 행복 그런 얘기 있지. 우리나라 속담에 부잣집 잔칫날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다고. 그런 것처럼 10년 뒤에 100억 기다리다가 인생 그냥 먹고야 살겠지만 그냥 희망도 대망도 꿈도 없고 뭐 그냥 대박 인생도 없고 그냥 인생 어떻게 보면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10년 뒤에 받을 그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무한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그것보다는 당장 내일 10억 받아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이빨 있을 때 먹어야 되고 보약도 몸이 건강할 때 좀 받아주는 거지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보약을 먹으면 보약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약에 취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일 10억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 돈으로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돈의 가치도 알고 또 맛있는 것도 의가 튼튼하고 건강할 때 그는 뭐가 10년 뒤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몸이 아플지 뭐 할지 모르고 그때 100억 썼는데 이게 애물단지가 될지 100억이란 게 이걸 어디에 써야지도 모르고 만약에 10년 뒤에 몸이 아파가지고 이 100억을 받으면 아이고 이건 짐덩어리고 아마 그 100억을 주고서 나 몸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마 의사 쫓아다닐 것 같고 저는 그런 거 미래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의 어떤 큰 행복보다는 차라리 내일 10억 받아서 그냥 갖고 잘 쓰겠다. 유튜버보다는 어느 그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돈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돈은 나를 위해서 조금 쓰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것이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돈이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남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빈곤할 때 그 사람에게 좀 경제적인 보탬을 줄 수 있고 아픈 사람에게 병원비가 없어 힘든 사람에게 병원비도 줄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 남을 돕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돈은 내일을 위해서 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일이 뭔가 나의 젊은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그때 되면 뭐 적금도 들고 뭐 연금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돈은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사용된다 했던 것처럼 저는 너무 10년 뒤에 지금 나를 위해 쓸 돈도 없고 남을 위해 쓸 돈도 없고 결국 미래를 위해서 100억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일 10억 받아서 나를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을 쓰고 거기서 좀 남겨뒀다가 미래를 위해서 적금도 들고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원래 10년 뒤에 100억을 확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또 들으면서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래서 내일 10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맞는 것 같아요. 10년 뒤에 내가 건강할지 아니면 이미 죽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쵸. 차라리 지금 만약에 낫지 않겠나. 물론 제가 이제 10년 뒤까지 뭐 자산을 어떻게 불려서 100억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런 쪽은 확실히 어렵겠지만 그냥 10억 받는 게 낫겠고, 그리고 이제 저는 돈을 어떻게 쓸 거냐면 한 2억 정도는 이제 10년까지 안 빼도 될 느낌으로 2억을 딱 어디 주식에다 넣어놓으려고. 예, 주식을 넣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8억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돈 때문에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냥 젊었을 때 그런 걸 좀 해보려고, 아니면 창업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여지껏 이제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저것 때문에 못했는데 못했던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8억이면 사실 근데 크게 뭔가 집을 얻고 집을 사거나 뭘 하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긴 한데, 아니면은 그걸로 뭐 집을 사가지고 뭐 그냥 돈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저축을 하는 것도 있긴 하죠. 시골집 사면 되죠. 시골집,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저는 세계 여행을 한번 좀 다녀올까. 세계 좋죠. 좋은 세계 경험입니다. 한 2억이면 아꼈으면 다녀오지 않을까요? 2억? 1억? 2억이지 뭐. 전 세계 다 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 하면은 그래도 뭐 6억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0억은 사실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평생 살면서 10억을 만져볼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10억만 해도 감지덕지하다. 아빠는 10억 앞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저는 10억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짧게 끝나는데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아니면 혹시 뭐 추가 질문 하나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추가 질문이요? 네, 만들어서 보면서 두고두고 추가 질문을 뭐로 만들까요? 그럼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추가 질문. 추가 질문 드립니다. 평생이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 기간을 정해줘요? 기간이요? 네. 기간 정하는 것도 평생이 원래 좀 극단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생에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기만, 이 단백질 종류만 먹고 살든가, 아니면 탄수화물, 밥과 빵 같은 종류로만 먹고 살 것인지. 한 가지 선택하면 탄수화물은 못 먹고, 탄수화물을 선택하면 고기 종류는 못 먹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이런 거 되는 거죠. 고기랑 야채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고기랑 야채. 탄수화물 선택하면 고기는 못 먹지만 탄수화물이랑 야채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야채는 양쪽에도 갈 수 있나요? 네. 그러면 탄수화물 플러스 야채.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고기 고르면은 야채 못 먹는 거고, 아니 저기 탄수화물 못 먹는 거고, 탄수화물 고르면은 고기 못 먹는 거죠.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대신 밥이랑 빵이랑 면이랑 이런 거 아예 못 드셔요. 그래도 상관없지. 저는 고기를 워낙 좋아해요. 그전에는 제가 고기를 좀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됐어요. 소화가 안 되고 좀 불편하고, 특히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 앞머리가 좀 많이 아팠고, 쇠고기를 먹으면 조금 덜하고. 저는 그 사상 체질을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조금 이제 불편한데, 요즘에는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없어서 못 먹고, 우리 유튜버 방송도 보면은 우리 가족들 보면은 고기도 잘 먹잖아요. 잘 먹고, 또 심지어는 소고기도 잘 먹고 돼지고기도 잘 먹고, 장어도 느끼하지 않고 잘 먹고. 근데 밥은 밥만 먹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습관화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요즘 가끔 이렇게 제 아내는 특히 이 고기는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는 야채 위주였고 생선 위주였고, 저는 고기 위주라기보다는 저는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했고. 근데 이제 아내하고 저 결혼하면서 제가 이제 고기 좋아하니까 아내도 고기 좋아하고. 근데 이 아내도 요즘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명륜 진사갈비 갈 때가 됐나? 자꾸 요즘 고기가 땡긴다고. 자꾸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전에는 이제 홈플러스 가서 고기 세일하는 거 사다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요즘 홈플러스가 좀 세일을 안 하죠? 그렇죠. 세일. 홈플러스 사장님 세일 좀 하세요. 그래서 전에는 참 진짜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고기 자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기 세일을 안 하니까 그 고기 값이면은 명륜진사갈비 가서 그냥 차려주는 거 밥상 우리가 구워서 먹으면 되니까, 집에서는 이것저것 설거지도 되고 뭐 고기도 구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명륜진사갈비 좀 자주 갑니다. 그만큼 이제 고기가 우리 가정에서 떠날 수 없는 식품 제품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고기만 먹고 살아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전에 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저탄고지 할 적에 제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야, 아무래도 그 고기만 먹고 어떻게 사냐 그랬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우연 가운데 어떤 지식 정보 가운데서 지식을 보다 보니까 저탄고지가 뇌전증 환자에 도움을 주고, 또 당뇨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또 많은 그런 논문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아들이 얘기도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사람은 고정관념 깨는 게 누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얻어지면은 자기가 고개가 끄덕끄덕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었구나. 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고기 먹는 거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기인데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탄고지 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그 탄수화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엄청 끌리더라고요. 이 야채도 먹거든요. 저탄고지 하면은 야채도 먹는데 그 대신 그것도 이제 탄수가 적은 야채 위주로 먹어요. 뿌리 종류는 탄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잎사귀 종류 탄수를 그 야채를 먹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채워지는 않는 게 있어요. 뭔가 배부르고 풍족한데 채워지지 않는 그 2%의 아쉬움. 근데 그 2%가 사실은 2%지만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고기 먹고 나서 습관적으로 라면을 먹는데 그 라면 못 먹으면 개운치가 않거든요. 근데 저탄고지 할 때 못 먹으니까 너무 아쉽고 너무 생각나고 아마 평생. 근데 또 탄수화물만 고르면 그 고기가 또 그렇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결국 균형인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서 또 그 어디죠? 그 불교에서나 어디서도 중용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중용. 그런 것처럼 여기도 저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딱 그 한 가운데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고른다면 저는 고기입니다. 우리는 고기가 좀 육식가족이네. 육식가족입니다. 그래서 야채로 조금 어느 정도 만족이 좀 돼가지고 그나마 좀 채워지더라고요. 그나마 양배추 이런 거 좀 먹으면은. 고기 먹고 나서 라면 먹으면 참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택은 해볼 수 있지만은 고기 드시고 라면 한 그릇 드시면 입안에서 힘이 살살 돕니다. 명륜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구독자 사이다 분 가운데서 이런 이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쪽을 한번 선택해 볼 것인가, 그러면서 나의 과거에 했던 뒤안길도 추억 삼아서 뒤집어 보고, 또 앞으로 갈 여정길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나에게 이런 돈이 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또 머리도 좀 쉼을 얻고 인생을 다시 멋지게 한번 설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살아온 습관과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이 아빠와 아들 간의 대화 가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고, 또 이 존재 가치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그날까지 우리 팟캐스트 아빠와 아들과 하는 라이프 스토리와 또 밸런스 게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마지막 얘기는 오늘 이 밸런스 게임처럼 한쪽을 고른다고 했을 때 좋아요 버튼과 싫어요 버튼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걸 고르실 건지 여러분께 마지막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한참 생각해야 되겠는데. 한참 생각해야 되지만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마음 편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좋아요 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런스 게임 아빠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중한 선물일지도 몰라요. 팟캐스트 마음의 라디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우리 팟캐스트 오늘도 나지막이 사랑을 담아 다시
괜찮아 우린 같이 있으니까요.